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 AI가 요새는 그렇게 화두고, 수노 AI나 에이스 스튜디오 같은 음악 AI가 퀄리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일자리를 뺏겨서 생계를 위협당하는 음악가도 당연히 존재하게 될 테고, 얼마 전에 냉장고를 부탁해나 모소렌 돌싱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게스트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인서트샷에 자세히 들어봤더니 요리 레시피인 거야. 워낙 작게 깔려서 확신할 순 없지만 살짝 보컬 같은 게 수노의 냄새가 확 나서 AI인 것 같더라고. 만약 이걸 일로 사람한테 맡긴다고 하면 후보곡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서 받았는데 구리면 수정 요청해야 돼. 수정 요청해서 픽스하면 저작권 등록해야 돼. 돈도 좀 비싸? 초보 작곡가를 써도 50, 잘된 작곡가를 쓰면 몇백은 깨질 텐데 수노는 그냥 쓱 뽑아서 올리면 되니까 저작권도 클리어하고 등록해줄 필요도 없지. 크레딧으로 치면 200원도 안 들여나? 이렇게 생각하니 BGM이나 CM송 같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긴 할 것 같더라. 물론 그렇다고 앨범을 릴리즈하는 음악가나 수노 플레이리스트로 월 1천만원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상한 광고에 이끌려 플레이리스트 채널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튜브에선 계정을 자르고 유통사에선 AI 사용 여부에 체크를 꼭 하게 하더라고. 실제로 친한 친구 중에 은젤이란 친구가 운영하던 서브 동화 채널이 AI를 0.1도 안 쓴 건데 AI로 오해받고 계정이 갑자기 수익 정지를 당하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ASMR 본 계정도 수익 정지를 당했었거든. 연락해보니 다행히도 해결하긴 했다더라고. 혹여 AI를 안 썼는데 채널이 잘리신 분들을 위해 해결난 것도 공유해드리면, 사람의 얼굴, 목소리와 손을 영상 초반부에 삽입하여 해당 영상이 단순히 AI 툴, 음성 TTS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다 를 어필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사람이 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해결이 나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유튜브에서도 순수 AI 사용 계정을 자르고 유통사에서도 순수 AI는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중이야. 아직까지는 전부 AI로 모든 걸 하는 건 리스크가 있지. 물론 이것도 언제까지 규제를 해줄진 모르겠지만 몇 년간은 AI에 음악가가 대체될 일은 많이 없을 거라고 봐. 나는 순수하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현상에 대해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은 게, 음악은 기본적으로 유의거든.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누가 나한테 돈을 주면서 하라고 시켜서 내가 롤을 한 2000판 했던 건 아니잖아.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으니까 했던 거지. 롤도 생각해보면 진입이 너무 어렵거든. 캐릭터도 100가지 넘지, 아이템도 100가지가 넘지, 심지어 패치도 되면서 맨날 바뀌지. 수많은 전략 전술에 캐릭터 조합까지 생각해야 돼. 근데 음악도 그래. 처음엔 코드도 알아야 돼. 기타 치려다 보니 손끝은 또 오지게 아파. 선생님들은 이게 안 들려? 이게 안 돼? 이러고들 있어. 연습은 또 얼마나 해야 돼. 근데 이게 진짜 재밌거든. 재밌으니까 아직도 하려는 인구가 계속 늘어. AI는 업무의 시간을 심하게 많이 단축시켜주거든. A&R로서 해야 하는 업무 중에 내가 가장 스트레스인 건 곡 소개글, 아티스트 소개글, 보도자료 작성 같은 건데, 나는 작사쟁이지 글쟁이가 아니잖아. 감성적인 마음을 담아 보도자료를 쓸 수도 없고, 특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나는 내 거 쓸 때가 그렇게 창피해. 자랑을 대놓고 해야 되니까 그런 글들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 원래 난 빌리빈에 있을 때도 글을 잘 쓰는 친구들에게 보도자료를 맡기고, 그래도 기사 좀 읽었다고 기사글 다운 게 뭔진 알아서 피드백을 또 해줘야 되고 수정 요청하고 올리고 했었거든. 요새는 제미나이한테 음악을 올려주고 보도자료를 써달라고 시키면 이렇게 지가 음악을 듣고 가사랑 장르랑 아티스트 검색해서 이전 앨범 등을 포함한 보도자료가 한 번에 다 돼. 이걸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사진 하나 받고 다운로드해서 언론 올려주는 업체에 토스하거나 기자님들에게 보내드리면 돼. 또 작업할 때도 문득문득 내가 궁금한 게 생기면 항상 검색해보고 하거든. 그럼 조금 더 작업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해. 아마 음악이 아닌 다른 업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리고 작업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시간이 조금 남거든. 시간이 남게 되면 취미, 유의의 영역을 찾아 나서지. 나처럼 요리도 있을 테고 게임도 있을 테고 운동도 있겠지만 음악도 꽤 많이 괜찮은 유의고 취미여서 사람들이 많이 찾으실 거라 생각해. 이게 AI가 불안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야. AI에게 밀려 직업을 잃어도 레슨이란 형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두 번째로 불안하지 않은 건 생각보다 이미 음악 덕후는 거의 씨가 말랐고 대부분들 음악을 듣지 않고 사람을 들어서야. 다들 음악을 들을 때 이 노래의 기타는 누가 쳤을까? 이 노래의 믹스는 누가 했을까? 이 노래의 마스터링은 누가 했을까를 듣지 않거든. 그리고 나도 똑같이 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은 티저 때부터 음악 나오시는구나 하며 기대하고 찾아 듣곤 하지만 그만큼 잘하고 좋은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찾아서 듣진 않거든. 우연히 듣게 되고 좋아서 이끌려가는 거지. 예전에 공부를 깊이 할 때야 홍준호 선생님, 정수환 선생님, 적진님 등등 공부의 목적으로 기타 세션한 곡들도 따로 찾아 듣고 고현정 기사님, 이청무 기사님, 홍성준 기사님, 구종필 기사님 등 믹스 잘하시는 분들의 음악을 찾아 듣긴 했었지만 내 음악 방향을 찾은 뒤로는 굳이 기타를 누가 치셨다나 누가 믹스를 하셨다는 이유로 노래를 찾아 듣고 있진 않고, 아무튼 그래서 사람이 되면 AI를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다라는 과학 채널 다큐 보니까 제일 늦게 사라질 것 같은 직업에도 가수가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수노를 쓰시던 에이스 스튜디오를 쓰시던 순수 자연방으로 음악을 하시던 그 해당 음악을 사람인 내가 했음 이라는 영상을 하나씩 올리시길 바래. 그렇게 어떤 음악에 이끌려 당신을 찾아보게 만든 사람을 팬으로 만들고 친구로 만들면 AI에 밀려서 사람이 버려지진 않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그게 브랜딩의 첫걸음인 거고, 실제로 업계에서도 AI를 엄청 쓰고 있다고 하더라. 다만 수노는 수노티가 너무 확나서 아이디어를 얻은 뒤 재녹음을 하는 방법이나 수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샘플을 만들고 샘플을 얻어 잘라서
잘라서 쓰기도 하더라고. 하지만 16년 차인 내가 쓰는 것과 0년 차인 사람이 수노를 사서 만들었다는 것에는 구매자 입장에선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 0년 차인 사람을 쓰느니 그냥 내가 수노 쓰고 돈 아껴야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이게 브랜딩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 요새 미팅을 하다 보니까 내가 AI 쓰는 것에 대해 엄청 신기해하더라고. 나이 먹어서 쓰는 게 신기한 건지, 어쿠스틱 줄쟁이면서 쓰는 게 신기한 건지, AI를 쓰는 방식이 신기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다들 신기해하고 사진 찍어가고 적어가고 하길래 내가 쓰는 방법들을 공유해주려고. 먼저 모든 이들에게 추천해주는 건 프리티 프롬프트야. 크롬 확장앱 같은 건데 일단 AI가 말 잘 듣게 프롬프트를 써주는 AI야. 아무리 간단하게 써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여기에 조금 추가사항을 써서 나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냥 이 정도만 쓰고 누르면 이렇게까지 바꿔주니까. 그래서 프리티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나는 크게는 정보의 확인, 대행, 한계 확인으로 카테고리를 조금 나눌 수 있겠더라고. 정보 확인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써봤어. 프롬프트는 더보기란에 넣어놓을게. 각자가 쓰는 AI에 GPT 쓰든 프로젝트든 잼스 등에 넣어서 엔지니어 AI를 만들면 좋아. 그리고 뭘 할 때마다 물어보는 것 같아. 그리고 링크를 들어가 보고 한글로 번역을 눌러서 더블 체크도 하는 편이고. 가끔 링크가 안 뜰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안 믿어. 만약 AI가 말한 게 진짜라고 한들 내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과거에 내가 알던 지식들이 잘못된 것들도 엄청 많더라고. 작사 작곡이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표현해내는 거니까 잘못된 게 없다고 쳐도 연주, 믹스면에선 진짜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지식들이 얼마나 구라인지도 알았고. 지금 있는 모든 믹스에 대한 테크닉들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왔거든. 그 정보를 습득할 방법은 내 선생님, 선배님 시대에는 실제로 미국을 가는 등의 유학이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내 세대의 중고등학교 때나 겨우 토렌트, 푸르나 이런 걸로 일주일씩 걸려가며 다운받고 그거 돌려보며 배우고 했었지. 다만 유학이든 그렇게 해외 강좌로 얻은 정보든 전부 영어라 원어민 정도의 영어 가능자가 아니면 말을 오해하기도 해. 당연히 이건 나 포함이기도 해서 교차 검증을 무조건 해보는 것이 필요해. 나도 내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지식이고 예술이라는 영역은 이 정답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항상 유튜브 하기 전에 작업하면서 연습하면서 물어보고 논문이나 인터뷰 등으로 더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교차 검증을 하다 보니 뭔가 더 재밌더라고. 기타 치는 것도 믹스하는 것도 하루하루 발전하는 것 같은 충만감도 있고. 아마 1년이면 이렇게 사용 안 하시는 분들과 나는 아마도 꽤 큰 격차가 벌어질 거야. 대행은 아까 말한 보도자료 작성이나 나 같은 경우는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서 변호사랑 얘기하는 편이고, 내가 두서 없이 얘기를 해놓으면 재미나이가 걸러서 정리해주니까 서로 소통이 빠르고 좋더라고. 극 I이신 분들은 DM이나 메일 보낼 때도 좋을 것 같더라. 근래에 광고 요청 제안 같은 것도 재미나이가 도와줬어. 서울대 강연했을 때 강의 자료 역시 재미나이가 도와줬고, 페이지별로 할 말을 적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주더라고. 마지막으로 재미나이로 썸네일을 만든다거나 하는 등 대행을 맡기고 있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 할 수 있지만 굳이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대응하는 용도로도 매일 쓰고 있어. 그리고 MCP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으로 치면 가상악기, VST 같은 플러그인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엄청 응용을 하고 있어. 내가 유통에 관한 강의를 만드는 중인데 내 주관이 아닌 팩트를 정리하기 위해서 원래는 오늘 나온 앨범의 유통사를 전부 눌러서 엑셀에 기입했었거든. 이걸 플레이 MCP에 있는 멜론 MCP를 이용하면 내 스트리밍 데이터, 이번 달에 나온 앨범의 유통사별 정리 등 노가다가 필요한 작업들을 확인 버튼 2번으로 전부 검색할 수 있어. 이런 대행의 카테고리 역시 엄청 재밌지만 마지막 한계 확인이 진짜 재밌는데 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테스트를 해보는 중이거든. 요새는 앱을 만들고 있는데 클로드를 윈도우에 설치하면 이제 내 컴퓨터나 폰에 설치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주더라고. 내 순 연습 시간을 알고 싶다는 대화에서 시작해서 실제 연주를 하는 시간에만 타이머가 움직이고, 폰을 잡거나 오디오가 멈추면 연습 시간이 안 올라가는 순 연습 시간 계산기 같은 앱을 만들었고, 내 작곡 알고리즘을 대화해서 작곡 코드 앱을 만들기도 하고 있어. 아직 기능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는데 쓸만해지면 강의를 열었을 때 들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할 생각이야. 아무튼 AI에 관해서 일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운 아티스트들이라면 나라는 사람을 알려서 나를 이용하게 하기만 한다면 AI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결론. 마지막으로 이 영상으로 절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2010년 어쿠스틱 콜라보로 데뷔, 차트인 곡 8곡 작곡, 2017년 소니 ATV와 작곡가 계약 후 딘, 아스트로, 미소 등 200여 곡의 기타를 친 기타리스트, 2018년에 빌리빈에서 PD로 근무하며 김필선, 유다빈, 나상현 씨밴드, 서자영 등 20팀 이상의 A&R과 프로듀싱을 하고 5회 이상의 공연 감독을 해본 음악에 관한 모든 직업을 경험해본 김승재라고 합니다. 이 채널에서 음악을 직업 삼는 법들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며 행복하게 음악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